네, 모의고사 2018년 3차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5강에서 보셨던 문제처럼 길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문제에서 지문은 길지 않은데 이제 문제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있는 유형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갑이 원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행정청 A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이제 사인인데 여기에선 특이하게 외국인이 이제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 행정청에게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대해서 A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처분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요. 거부 처분 문제도 함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쟁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뭔가 신청을 하면 거부를 받으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처분성이나 거부 처분에 관한 쟁점은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지문에서 이렇게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풀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임시 처분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그리고 제2 거부 처분,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 문제에서 설명이 있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내용은 어떤 행위의 법적 성질이죠. 그렇죠? 특허냐, 허가냐, 그 다음에 이것이 재량행위냐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법원의 판단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안에서의 위법성도 같이 평가를 하도록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류 자격 허가의 법적 성질은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10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게 점수가 10점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시간을 그 점수의 배점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법적 성질까지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쓰셔도 여러분들이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에 맞춰서 답안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출입국 관리법 10조 보시면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일반, 영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24조가 이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루고 있는 게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잖아요.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체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건과 효과죠. 그쵸? 자, 그래서 당사자가 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지만 요건과 효과 규정에서 앞부분에 이게 행정청으로 주어가 행정청으로 나왔을 때는 기속이냐 재량이냐가 명확하지만 사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체류 자격의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 별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방문 기자, 기업 투자 기자, 비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네, 여기 보셨던 것처럼 체류자격 허가의 법적 성질은까지만 묻고 있고 1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차를 구상하실 때 앞서 보셨던 그 5주차 예시 문제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 다음 사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같이 따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2번, 3번 또는 2, 3, 4번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안에 허가나 특허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재량항해성을 다시 보시고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요까지만 요 아래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10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허가와 특허의 구별 그리고 재량행위의 기속행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방문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이 사람이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한 거죠. 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판단에서는 허가와 특허 그리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보셨던 문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 체류 자격 변경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강학상 허가와 특허 중에 진정하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나 또는 기속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일정한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판단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 법령에서 보셨듯이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허가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법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읽으시고 이제 문제를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의 성격이 허가냐 특허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내용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이 내용의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이요.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앞부분에서도 보셨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 예시 문제가 이제 2개 더 나올 텐데 그 내용들에서도 또 보시게 됩니다. 자, 허가란 무엇이냐? 법령상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다. 특허는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다.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는 제한적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권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기속적 성격을 갖는다.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특허는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다. 재량적 성격이 있다. 이러한 행위에서 나타난다. 특정인에게 공법 또는 사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2가지는 실무적 용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이제 성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 그리고 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과를 분석한다. 자, 요거잖아요.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강학상 특허나 허가를 분류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쓰시게 됩니다. 그 공통지문이에요. 이런 거는요. 자, 그래서 공통지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허가의 개념을 이제 행정법 책이나 또는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과 이것을 현출해서 답안지를 쓰는 것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하지만 공부를 해야지 답안지를 쓸 수 있는데요.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를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왜냐면요, 공부를 하는 거는 책이나 그 강의안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 머릿속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형 문제에서요, 답안을 쓰는 거는요, 뭐예요? 이걸 내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걸 이제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구조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 답안지에 현출하는 거예요. 그쵸? 이걸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뭐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쓸 만한 분량으로 이제 요약해서 적어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대로 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언어로 다시 쓰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써서 뭐 이렇게 완전히 포토제닉하게 암기해서 그대로 답안지에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단어로
이걸 쓸 수 있는 범위만큼 요약하셔야 돼요. 또 다시.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요약된 내용인데 이걸 또 다시 요약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구조화하셔서 이제 공통 지문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행정법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공통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보기 직전에 딱 정리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허가 특허에 관한 문제다. 그럼 거의 생각할 여지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막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공통 지문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법률을 이제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에서 법령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은요, 여기 보시면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법령의 문헌과 취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당초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다. 설권적 처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 판례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당초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법원은 꼭 그래서 이제 법령에 정한 내용을 충족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다른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적 성격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판단 부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이것도 공통지문입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세 가지죠. 법규, 그리고 법규 즉 문헌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당해 분야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리고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문헌상 이 사인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앞서 우리가 이걸 강학상 특허로 봤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항상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이게 이제 재량 판단의 기준이죠. 그쵸? 자, 재량의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재량 행위로 보아야 삼아서 체류자격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재량 행위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재량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 예시답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0점짜리 문제였고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까지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기반해서 위법성까지 판단하고 있는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답안지 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왜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냐면요. 이게 10점짜리 문제는 10점짜리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에 답안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허가와 특허의 구별, 그리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사안의 경우까지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 이상 쓰셔도 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문, 배점 높은 것에 시간을 쓰셔야지 더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지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자, 사실 2번이랑 3번 본안까지 이제 위법성까지 평가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사실 붙여서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이제 10점짜리고 문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법적 성질까지만 묻고 있기 때문에 예, 허가 특허인 구별 기준과 그 다음에 재량 행위성과 기속 행위의 규벌 행위성을 이제 목차를 나누어서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